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팽이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가 할 유튜브는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언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거든요. 3월 4일, 3월 20일, 6월 7일, 2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3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왜 3월 4일이라고 했는가 하는 헌법적인 근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3월 20일에 대한 거고. 그래서 그 헌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소년하고 마귀 할멈의 그림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하긴 하겠지만, 그걸 이제 cognitive distortion 아니면 optical illusion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자가 어린애를, 자기 새끼를 입에 물고 있는데 그 새끼를 그러면 잡아먹는 거냐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자에 대한 얼마나 이해심이 많이 있고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보는 cognitive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distortion 있고 그 다음에 illusion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고 그 사람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그 뒤에 보여드리는 거 보면 사자가 이 새끼를 물고 가는 거를 이제 사자가 새끼를 목까지 이렇게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는 이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됐을 때는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죠. 사실과 거짓의 문제,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매스메디아가 지금 이 사자가 새끼를 물고 있는 것을 사자가 새끼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집을 지었는데 완공 날짜보다 항상 늦어지지 완공 날짜 그 날짜에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비가 오고 자재 부족이가 여러 가지 이제 우연의 경우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지연이 되는데 결국 집은 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양자역학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게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슨 흐름이나 손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싸움은 바이든 트럼프 권력 다툼이 아니고 이 트럼프의 그 자유주권 민초 이 국가들과 지금 엄청난 기득권 세력, 중공하고 합힌 이런 친중 글로벌 리스트의 기득권 세력과의 큰 싸움을 국내외적으로 트럼프가 혁명적인 사업을 완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징후를 왜 발표를 안 하느냐 보셨잖아요. 지금 매스메디아 이게 다 블록돼 가지고 트럼프 관계되는 일은 아예 발표도 안 하고 또 박해를 하고 암살을 하려고 하고 살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밀리에 빈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방송 장악되어 있고 협박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국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족을 인질로 잡았는데 한국은 이미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 생각하면 되고, 미국은 그나마 아버지가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바깥에 있는 경찰 이런 사람들은 다 썩어 나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이렇게 어려운 군대하고는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들어온 강도가 자기가 집주인처럼 행사를 하고 이 가족들과 인질된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체 폭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눈치를 보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식 취임은 헌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불법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강도들의 반역죄, 불법죄, 부정선거죄, 그 다음에 지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정선거로 이 깡패들, 예를 들어서 이 딥스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생각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헌법적으로 지금 이 일으킨 쿠데타를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헌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나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 재산 축적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일부가 이제 관련된 인신매매, 그 다음에 마약 소화성애 이런 걸 갖고 체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소를 하는 그런 거를 트럼프는 대통령 될 때부터 시작했고 사실 그 전에 20년 전부터 사실은 이걸 위해서 착착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3월 4일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Executive Order 13848이 2018년 9월 18일 트럼프에 의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는 팩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I 보고서가 1월 6일 날 존 클리프 전 DNI 국장에 의해서 했죠. 이게 이제 외국 나라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의하면 3월 4일 날 취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피터 나바로가 2020년 12월 17일 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또 보고를 했고 또 2021년 1월 10일 날 Insurrection Act 반란법이 발효됐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올린 이 유튜브에서는 1월 10일 날 Insurrection Act가 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거 이 확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그게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US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 반란법이 시효되고 있다라고 지금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실 분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셜 리포트라는 게 1월 20일 날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릴라이블한 소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지금 웹사이트 올려놨잖아요. 분명히 3월 4일 날 여기 따르면 제19대 미국 대통령 공화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 근거를 이렇게 쪼목쪼목 얘기해 놨는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제 나름대로 문서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세라 개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거를 완전히 제가 이거를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연구해가 발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뭐 이방카라든지 아니면 폼페오 이런 사람들이 3월 4일 날 정식 취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20일 날 한다는 근거는 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원 존 론이 시효를 했고 2019년 7일 날 했고 이게 이제 법으로 완전히 통과돼 가지고 이펙트 된 거는 2020년 3월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다 체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ecutive Order 13979 이거는 트럼프가 이 백악관에서 나오기 이틀 전에 때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면 아마 올해 6월 7월경에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다 정리하게 되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시 복귀는 이미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취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두 프로 트럼프 웹사이트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The Gateway Pundit라든지 Before It News라든지 Real Law, Natural News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트럼프 관련된 기사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웨이 판디트 이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딥스들이요, 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 발행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숨어 다니고 쫓아다니면서도 그레이트 웨이 판디트를 통해서 이
이 진실을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약간 뭐 좀 가장된 뉴스가 나온다 가지고 왜 너희들은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터뜨리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질을 먼저 받을 사람들은 이런 그 메인 미디어 그리고 그 빅텍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도 안 하고 보도하는 사람을 지금 완전히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의 어떤 유튜브 미국 대통령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저 CPEC 그 트럼프 연설을 했다고 일주일 정지를 매기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쪽 그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거짓말이 아닌 가짜 뉴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에서 한 7개는 사실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 3개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비난하고 완전히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법적인 문서적인 헌법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3월 4일 취임식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명령을 사인했다 그랬잖아요. 이 행정명령은 사실은 이 재산을 차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한을 가하는 그런 거예요. 체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게 The document then details potential measures which could be imposed, which include, among others, blocking of property, restriction on access to financial institution, and any other measures authorized by law. 이 법에 의하면 재산, 외국 선거에 개입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 그 다음에 국가들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재정 접근을 방지한다. 이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18일 날 해병대가 CIA를 본부를 급습해가지고 세계 전체 400군데 마약 시설을 발견하고 폭발을 했고 11월 19일 날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한 게 바로 이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나잖아요. 그 이탈리아 정부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한 9명인가 6명 그 대주교들이 코로나로 죽었다 하지만 사실 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윌리엄 그 사람도 뭐 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다 이거로 보면 되고 이탈리아 정부 사임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돌아갔죠.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소련 뭐 전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외세 개입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D&I 보고서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면 D&I 보고서는 아시다시피 선거 이후에 45일 동안 조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원래는 12월 28일인데 늦어져서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싹 무시를 한 거예요. 이 D&I 보고는 뭐냐면 이거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행정명령과 함께 자연히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회를 무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면 그래서 12월 28일인데 12월 28일부터 12월 18일부터 45일간 행정명령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월 1일인 겁니다. 2월 1일.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행정명령이 시행이 들어간 겁니다. 2월 1일부터. 그리고 그 뒤로 30일간, 한 달간, 그 한 달간이 3월 4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월 1일부터 한 달간 3월 4일. 그동안에 자진신고를 하고 또 자진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백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 처벌이 시작돼 가지고 체포, 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끝나는 것이 3월 4일간으로 헌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 행정명령 D&I 보고서에 의해서 행정명령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9만 2천 명 그 시일드 인다이트먼트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바도 그만뒀죠. CIA 지나 헤스펠도 그만뒀죠. 국토부 장관도 그만두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FBI도 그만뒀죠. 이게 다 딥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우연히 그만뒀을까요? 그 다음에 구글 사장
그 다음에 CNN 사장, 이런 사람들 다 그만두고 CEO 자리 내려왔거든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다 이런 트럼프의 이런 그 법에 의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폼페오도 이 암호를 보냈잖아요. 폼페오가 트럼프의 측근이잖아요. 2021년 1월 21일 트윗에서 트럼프 4년 임기를 다시 강조를 했잖아요. 1384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 게이트 또 뭐 여러 사람의 이제 기소되고 해외,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nsurrection Act 이거를 보면 포마 섹션인데 104, 이게 이제 1월 10일 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그 1월 6일 날 의사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1월 6일 날 DNA 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또 이탈리아 게이트를 폭로한 것이 1월 6일이에요. 이탈리아 게이트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공식 신문에도 났어요. 공식 신문에도 이탈리아 정부 자체가 미국에다가 정식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선거 개입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또 폭로한 거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이든 표를 트럼프 표로 방위선 이탈리아에서 해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보냈다고 1억 5천만 불을 받고 했다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총사퇴하고 우파 정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월 9일 날 트럼프하고 멜라니 암살 시도가 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enough is enough 해가지고, 트럼프는 사실 그 2020년도에 12번 암살이 있었고 총 4년 기간에 26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일 날 반란법을 내렸어요. 트럼프가 내리고, 제가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그 반란법을 이제 발동을 했는데, 이 반란법을 발동하면 이제 포마법이 작용이 돼가지고 이거는 체포 영상 없이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는 중에 이게 중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협박 때문이죠. 더티봄 때문에 협박됐는데, 트럼프가 시일드 인다이트먼트를 19만 2천 장을 이미 다 보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뭐냐면, 그 반란법으로 트럼프는 불법 선거를 저지른 모든 반역자들이 체포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플린 장군이 그때 라디오 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회자가 물었잖아요. 그 반란법이 시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플린 장군은 NDA, 그러니까 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최측근으로서 어떤 비밀이든지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가 그걸 물으면 그렇게 반란법이 발표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란법이 시효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린 장군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US under military law, Congress arrest war with CCP and no one knows it. 이게 1월 29일 날 Before News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 밀리터리로 군대법에 있고, 그 의회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체포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몇 가지 중요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1월 10일 날 반란법이 시효 이미 됐다는 게, Based on DNI report and related intelligence, President Trump invoked the Insurrection Act, plac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pon U.S. military command to proceed with their statutory duties to defeat insurrection and preserve constitutional government. 그러니까 DNI 리포트하고 다른 정보에 의하면 대통령은 이미 반란법을 시효를 했는데 해가지고 미국 군대에다가 그 권위와 책임을 이미 맡겨가지고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그 임무를 줬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Foreign governments reported to be involved with American national includ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Italy, Vatican and China.
그래서 미국 이 국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관련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 바티칸 그리고 차이나가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팀 뉴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I have invoked the Insurrection Act of 1807 to address treasonous rebellion conducted by Democrats and Republican lawmaker, CCP agent, and the FBI, DOJ, CIA, others to undermine, corrode, and dismantl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s Constitution. 그러니까 I는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Insurrection Act 1807을 시효한다. 이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반역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딥스 세력이죠. 데모크래트,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일부, 그 다음에 중국 에이전트들, 그 다음에 FBI, DOJ, CIA, other. 다 이게 딥스 세력인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워싱턴에 돌래 둘러앉아 있는 모든 기관들이 지금 그 1990년 이후에 이게 완전히 이제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국내에 이런 그 세력들하고 결탁되고 또 중국 공산당이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기존 세력이 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미국의 그 헌법을 저해를 하고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래서 these entities pose a direc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이 단체들이 그 국가 안전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I will remain president indefinitely until all domestic enemies are arrested. 나는 무한대로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모든 이런 그 국내 적들이 체포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1월 10일 날 반란법이 시효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반기업령 하에 있고 비공식적인 직접적인 기업령은 못하고 비공식적인 기업령 하에 있고 지금 아직도 트럼프 법적으로 군대가 트럼프 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샬 리포트에 의해서도 3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871년 헌법에 의하면 미국 공화국 19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뭐 어떤 그 기사에 의하면 비공식 기사에 의하면 어제 3월 4일 날 비공개로 취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별로 저한테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된 여러 다른 이제 이런 사이트 보니까 그 얘기를 어제까지만 해도 안 한 거를 보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다만 그 19대 미국 공화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3월 4일 날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마샬 리포트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헌법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의 넌센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세라 게세라나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트럼프 이 쪽에 완전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여기에 의하면 3월 4일이 그저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월 4일이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바티칸 시티 그 다음에 또 그 미국 그 워싱턴 시티 그 다음에 런던 시티는 일종의 나라가 세퍼리트 하나의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작년에 6월 달에 트럼프에 의해서 파산됐다. 그래서 이 바이든은 그 지금 파산된 하나의 조직의 단체장으로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파산되고 나서 많이 바티칸에서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 공화국이 안 되고 이렇게 이 워싱턴 시티라는 조직이 국가를 이끌어 왔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공화국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조금 조사를 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반카 트럼프가 대통령 딸이잖아요.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3월 4일 날 또 취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3월 3일인가 또 트위터에서 무슨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박 또 이런 시큐리티 이슈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거는 한 가지 이제 3월 4일 날 1월 10일 날 반란법이 서명된 이후에 비공식 계엄령이 발동됨으로써 성조기가 하야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4일 날 성조기가 정상으로 개항됐다. 뭐 그림을 보니까 그게 뭐 또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니까 이걸 얼마나 믿을지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지금 헌법적으로는 3월 4일 그 다음에 이제 3월 4일 날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썰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20일 썰은 뭐냐면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이게 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월 3일 날 2020년도 작년에 이미 이 법이 시효돼 가지고 발효가 되고 있더라고요. 발효가 되고 있고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다 통과가 됐고 2019년 7월 10일 날 시효가 돼 상하원에서 내려가지고 3월 3일 날 시효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딱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The bill extends the support provided by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to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elect for up to 60 days after inauguration.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60일 안에 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인수인계를 GSA가 많이 도와주고 서포팅을 해주는데 그동안에 전 정부의 대통령이 그 군대를 60일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직장에서 새로운 그 직책을 인수인계를 받아도 전에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 인수인계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60일간.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 그 큰 나라를 인수인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불법적으로 뭐 합법적으로 취임을 1월 20일 날 했다 해도 이게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인수인계 하는데 그게 이제 3월 20일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군대는 트럼프 휘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According to this legislation, which was passed by Congress, President Trump retained control of military until 60 days after inauguration of a new president. 그러니까 새 대통령 취임 60일까지 군대를 트럼프가 아직도 통솔할 수 있다. The full transition of power does not occur until March, which reflects what is actually written in the U.S. Constitution. 그러니까 완전 그 권력의 인수인계는 3월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거다. Meaning right now, Biden does not have command of the military. 그 말은 뭐냐면 바이든은 지금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 Patriots are in control and disprove. 그러니까 트럼프 위주의 그 애국자들이 그 군대를 컨트롤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한 6개월 후나 또는 2년 후에 다시 재취임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